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세자녀 출산 지원재단의 김영실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예.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에 또 초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방금 이사장님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에 그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가수 김영실 씨라고 소개를 해야 하나요? 가수 햇볕에서 가수증은 받았지만은 올해 8월 25일 날에 앨범을 냈습니다. 네. 한 곡 냈습니다. 아하. 한 곡 내는데 가수라고 좀 부르기가 좀 쑥스럽고 그래서 지금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라디오도 제 노래가 나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5살부터 35살까지 청년 창업 멘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힘든데 제가 아주 옛날에 힘들었을 때 사업할 때 그때는 제가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 본인도 모르게 그냥 슬퍼지고 우울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슬픈 노래 부르다가 제가 또 노래를 바꿨지. 그 당시에 잘 불렀던 노래가 쿵따리 사바를 불렀습니다. 마음대로 의리 되지 않을 때 하는 노래 아시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그렇지. 전 국민들이 다 힘들 적에 신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노래 제목이 신믿음만 더. 만들고 노래 가사도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불러줘야 되는데 행사들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예약을 몇 군데 받은 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저보고 분명히 앵콜송 하나 내지 두 개는 있으니까 앵콜송도 준비를 하는데 제가 노래 한 곡밖에 없는데 앵콜송을 뭐 할까 싶어서 아주 고민도 되고. 그 앵콜송이라고 하는 게요. 굳이 꼭 다른 곡만 불러야 될까요? 뭐 10m만 더를 두 번 부르셔도 되지 않을까 뭐 영어로 해도 되는데 제가 이 노래를 얼마 전에 라오나 쇼 한번 했죠. 그분께서도 노래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야, 저도 처음 노래 뭐 대충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저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 포기하려고 했지. 제가 원래 좀 엄치거든요. 엄치인데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교수님한테 또 별도로 레슨을 받았죠. 제일 좀 못한다고 한테 혼도 내고 나중에 보니까 노래는 배에 힘을 주고 배에 호흡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노래하는 사람들은 목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복식 호흡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구만. 제 노래 가사 중에 포기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가사가 있는데 내가 노래 가사에 포기하지 마라고 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 이왕이면 끝까지 해보자 해서 제가 노래를 한 1000번을 불렀어요. 1000번. 그래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10m만 더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또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 음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의미 있는 가사로 힘을 주신다면 그게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왜 안 돼? 1000번을 부르니까 되더라 그거지. 가끔 나는 노력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노력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지. 그래서 제 노래 중간에 안 될 때는 생각을 바꿔봐 라는 게 있습니다.
열정하지 안 될 때는 뭔가 생각을 1도만 딱 바꿔보면 또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요. 노래 이야기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뭐 잠시 한번 그렇죠. 몇 소절만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포기하시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동남풍이 곧 불 겁니다. 동남풍이 불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1, 2, 3, 4. 이번엔 네 차례다. 지금 준비해라.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온다. 한두 번 실패했다. 고개 숙이지 마. 배불리 먹고 가슴을 펴고 소리를 질러라. 예. 신나죠? 노래가 신나네요.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 가사에 동남풍이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남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동남풍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혹시 SBS 김정택 단장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나요? 그 인순이의 그렇죠.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작곡하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작곡을 총 301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분하고 저하고 좀 자주 만나는데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네. 그분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전부 다 힘드는데 힘든 얘기 하다가 적백대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백대전 삼국지에 제갈공명하고 조자하고 엄청나게 큰 전투가 있었죠. 네. 그런데 제갈공명이 다 공격을 하지 않고 기다리라. 동남풍이 불 때까지. 겨울에는 대부분 북서풍이 많이 붑니다. 네. 기다리라. 어느 날 동남풍이 딱 불 적에 화공, 불화살 등 화공에 엄청나게 대성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다가 김정태 단장님께서 김 사장님도 인생 역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번에 국민들 젊은 사람 힘내기 위해서 노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앨범을 내시게 됐고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앨범에 대한 어떤 수익금을 세자녀 출산 지원 재단 이 재단에 모두 이제 기부를 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제가 작사를 하고 김정택 그분이 작곡을 하고 제 작사는 제가 10미터만 더 뛰어봐 그 책이 한 60만 번 판매됐거든요. 네. 그 책 속에 있는 최고로 중요한 부분만 해서 만들었죠. 만들어서 우리 김정탄하고 몇 번 곡도 바꾸고 다시 또 작사 조금 바꾸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됐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거, 네. 돈 들은 거 말 거냐? 돈 들어오면은 참고적으로 노래방에도 10미터만 더 하면은 이제는 나옵니다. 네. 11월, 12월부터는 전국 노래방에 다 나오고 지금은 일부만 그냥 나오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은 작곡가한테 몇 프로 들어가고 작사한테도 좀 들어가고 편곡하신 분 또 조금 들어가는구만요. 네. 수익금이 아주 적게. 근데 가수한테는 안 들어와요. 가수는 다른 데 수입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작사했기 때문에 저 통장에 조금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시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면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세자녀 출산 지원 재단에 모두 다 그냥 들어가서 세 번째 나는 출산 엄마들에게 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목표로 지난 2018년에 재단이 이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또 부산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자녀 출산 지원 재단의 그 의미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 전이니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뭐 신문을 보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어놓은 거야. 이거는 내부터 먼저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겠지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제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아기를 하면은 20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인터넷 한 카페 뚝심있어요 부자인데 제가 카페직입니다. 제 나이에 카페직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카페직이 만드니까 지금 카페만 한 17년 정도 되네. 카페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사람들 200만 원 준 게 지금까지 약 그 당시만 해도 한 9억 1천만 원. 네. 455세대에 그냥 주지. 그러면은 따라 하겠지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31년 해서 하는 것을 회사를 팔았습니다. 네. 왜 팔았느냐? 사람은 돈 벌 나이가 있고 돈 쓸 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도 많이 벌어봤으니까 그래 지금은 돈 쓸 나이 아닌가 해서 회사를 팔고 재단을 만들어서 네. 재단에서 지금은 또 대한민국 국민이 세 번째 아기 나면은 200만 원씩 네. 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 벌 나이가 있고 돈 쓸 나이가 있는데 그 쓰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쓰느냐, 의미 있게 쓰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이 시점에서 또 세 번째 자녀부터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예, 공감하고 또 함께 응원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것 같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40년 뒤 2060년이면 통계청에서 발표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약 3,500만 밖에 네. 안 됩니다. 엄청나게 들지. 250년 뒤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먼저 없어지는 게 대한민국이랍니다.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 최고로 출산율이 최고로 적어요. 네. 올해까지 해도 0.83이라 0.83. 그래서 아기들 왜 안 낳느냐? 키우기 힘드니까. 네. 우리 MC님은 자제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저 2명 있습니다. 2명 돼도 훌륭하면 제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2명 돼도 정말 훌륭하지. 네. 요즘은 결혼을 안 해요. 조기 결혼을. 네. 왜?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기를 안 낳지. 왜? 주위에 친구들 아기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학비도 많이 들어 등등 뭐 애 키우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계속 그냥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저 개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새 자녀 출산 지원 재단은 유일하게 우리밖에 현재 없거든. 없는데 이런 재단이 좀 많이 생기고 네.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3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한 달에 10,000원 네. 많이 내시는 분은 한 1,000만 원씩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내면은 그분 이름으로 산모에게 200만 원씩 그분 이름으로 5분에게 나가지. 네. 그래서 1년에 6월 달에 한 번 나가고 또 12월 달에 한 번 나가고 한 번 나갈 적에 평균적으로 한 60세대 1억 2천만 원씩 네. 정도 나갑니다. 그래요. 사실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양육비라던가 또 교육비 그리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재단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청소년 하면 미래를 또 이끌어갈 그렇죠. 세대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 청소년들이 나는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즐길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의미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산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그렇죠. 제작해서 강의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어떤 강의고 또 우리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부산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았어. 우리 재단에 해서 애니메이션을 그게 한 13분짜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올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중학교 와서 그냥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 맞는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탁 해주면 애들이 정말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오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몇십 년 뒤에 네.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걸 딱 보이고 몇십 년 뒤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우리가 빨리 커서 빨리 장가가고 빨리 시집가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네. 라는 걸 갖다 그냥 보여주죠. 근데 보여주지만은 나중에 또 그 학생들이 성장돼서 다시 주위 환경을 보면은 과연 아기를 낳을지 안 낳을지 네. 우리 참 미래가
힘들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구름이 많이 모이면은 비가 옵니다. 네.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힘이 생기지. 네. 우리나라도 땅은 작지만 인구가 많으면은 외국으로 유학 보러 하면 그냥 힘이 생기는 거야. 네. 인구가 계속 줄면은 힘도 약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람이 또 재산이고 그렇죠. 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좀 계속해서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가서 대면 강의를 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 세대들의 그렇지.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세 번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을 그렇죠. 이제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달된 출산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규모가 출산 될까요? 지원 재단에서는 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305세대 5억 9,600만 원이 그냥 네. 나갔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총 나간 거는 한 760세대 지금까지 나갔고, 근데 우리 참 영광군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신문에 봤는데 내가 적었는데 이게는 양육비를 많이 줍니다. 네. 어떻게 주느냐? 최대 3,500만 원,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00만 원을 주고, 네. 세 번째 아이 낳으면 3,000만 원을 줍니다. 여섯째 아이부터는 3,50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자, 이렇게 준다 해도 쉽게 안 낳지. 네. 이것도 금액이 적어요. 애 키우는데 애 키워봐서 네. 알겠지만은 저는 가끔 주례를 설 때 했습니다. 네, 네. 주례를 서면은 사전에 신부 측이면 신랑 측 미팅을 다 하고 주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적에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 만약에 신랑 측 같으면은 신랑 아버지 보고 신랑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손자를 낳으면 얼마 주겠습니까? 그 자리에 제가 학자를 봤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3천만 돈 많잖아요. 1억을 주세요. 네. 그죠? 예, 1억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 애기 낳으면 얼마 주겠습니까? 1억 5천 안 됩니다. 2억을 주세요. 네. 세 번째 낳으면 3억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부한테 물어보지. 자, 첫 번째 애기 낳을 때 1억이고 그다음 돈이 많으니까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3명 낳겠습니다. 네. 그 정도 금액이 팍팍 주면은 일을 하지 않고 네. 아기를 키울 수가 있죠. 네. 네. 뭐 재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 출산 장려를 위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공항에 제가 대한민국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탄 사람인데 네. 서울 부산 왔다 가다가 아기 2명 데려가면은 저 잠깐만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로또를 3,000짜리 한 장을 줍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 네. 왜 주시는데요? 내가 세자녀 출산지원재단 이사장인데 애기 둘이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네. 이거 혹시 될지 모르니까 1등 되면은 네. 10%는 우리 재단에 주고 나머지는 애기 네. 키우는 데 쓰십시오. 참 종이 한 장이지만 그게 굉장한 또 감사와 힘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로또 주는 게 제 취미입니다. 예. 그래요. 인사하면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만날 때 로또 한 장 주세요 하는 소리를 저는 제일 네. 좋아합니다. 또 만나면 인사 주고. 그래서 옛말에 받는 기쁨은 한 배요. 주는 기쁨은 2배다. 주고 나면 제가 기분이 좋고 또 갑자기 길가에서 딱 받으면은 이분들이 정말 1등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내보고 아니 1등 되면 어떠려고 이거 저 주십니까? 그때 가지세요. 네. 1등 될지도 모릅니다. 되면 10%만 줘 주세요. 그래요. 라고 하시. 예. 예. 그럼 또 이 기대를 가지고 일주일을 생활하는 그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출산 지원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신청은 되는지요? 어떻게 하느냐? 예. 세자녀 출산 지원 재단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아기를 낳고 임신이 안 된 사람 세 번째 애를 갖겠다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이벤트니까 신청을 하고 순번대로 계속 나가는데 6월달, 12월달 생각보다 낳은 사람들이 출산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네. 추첨을 해서 순번대로 60명씩 주는데 그래서 저는 또 재미있는 얘기 하면 아마 조만간 제가 로또 주고 나면 가끔 몇 장씩 남습니다. 토요일에. 그럼 나도 맞춰보거든. 조만간 내가 1등이 될 겁니다. 나는 1등이 되면은 아주 또 특이한 이벤트를 할 거라. 네. 세 번째 애기 낳은 사람에게 어떻게 준다 하는 걸 탁 준다거나 저는 저 출산에 애기만 보면 2장 주고 2장 주고 하지.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기업인들 정말 기업인들 훌륭하지. 제가 회사 할 적에는 회사 내에서도 세 번째 애기 낳으면은
회사 직원에는 1,25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 상위가 3번째까지 나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우리 사내에서 그래. 애기 둘이 나면 얼마 주고 셋만 얼마 주고 하면은 직원들의 소속감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능력이 더 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출산 축하금을 이제 받은 분들 너무 감사하다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반응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아, 많습니다. 네. 참 사람은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말이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네. 아, 어떤 분들은 탁 받고 난 뒤에 이 돈 가지고 애들이 이가 아파서 치과를 못 갔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 치과로 가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비행기를 한 번 못 타는데 이번 기회에 이 돈 가지고 애들 비행기를 한번 태워주겠습니다. 라는 등의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 한 사람 중에 네. 서울에 아주 큰 병원에 치과 간호사인데 어느 날 나한테 탁 문자가 왔어요. 네. 이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원하지 않는 세 번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병원에 중절 수술을 하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아는 생긴 대로 나라 아는 생긴 대로 옛날에 이사장님이 강의하신 그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서 뺑뺑 돌더라. 수습을 갈아입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그 말이 아는 생긴 대로 나라 하는 귓가에서 돌아서 그냥 가운을 벗어버리고 네. 남편하고 주차장에 와서 이거 애 낳자면서 울면서 부둥켜 안고 세전 출산 지도에 보니까 임신이 된 상태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회장님 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비로 200만 원 보내주고 네. 그것을 다시 아는 지인한테 하나 또 지인이 또 200만 원 보내주고 그 뒤에 애를 낳았어. 네. 그래 그 애는 내 아다고 얘기해. 난 너 똥 하나 낳았다고 하지. 그리고 다시 또 축하금 또 보내주고 네. 얼마 전에 애 돌이었습니다. 네. 애 보자. 내 아들 내 아들이다 이 사람아. 내 아들 한번 보자. 아, 그리고, 그래요. 예. 정말 귀한 또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또 도움을 주셨는데 예. 또 이런 분들이 애국자 아니시겠습니까? 예. 좀 더 아이를 좀 출산하는 그렇지. 그런 애국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뭐 개인적인 보람도 예.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내가 청년들 창업 멘트에서 걔들 매출이 착착 올라가고 이번 달에 얼마 벌었으면 얼마 벌었습니다. 라고 하실 적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네. 회장님 덕분에 애 하나 더 낳았습니다 하면 아이고 잔다 하면 기분 좋게 로또 그분들이 2장을 주지. 네. 2장을 주고 또 그리고 우리 꼭 본인 회사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재단에서 한 달에 10,000원부터 받아요. 네. 예. 뭐 그러면은 200만 원 한 구자 내면은 그분 이름으로 바로 산모에게 전달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 돈 벌라 있고 돈 쓸라 있고 돈은 건강할 때 가진 돈은 재산이요. 아파서 들어누는 순간은 유산이 된다. 네. 있을 때 멋지게 잘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멋지게 쓰실 건지 예.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저는 지금도 주위 멘토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멘토에서 또 내 수입이 또 들어오면은 저는 내 쓸 만큼 조금 벌어놨으니까 네. 가외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재단에 다 그래서 재단에 어느 정도 예금이 쌓이면 쌓일 때 네. 더 보람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방송에서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조금 2% 자주 보내주고 2% 여러분 자주 보시면은 부자 된다니까. 예. 그래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함께 출산율이 뭐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네. 너무나 저조한 그런 출산율이 그렇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자녀 출산 지원 재단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목표로 출발을 하셨는데 비단 재단만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함께 그렇죠.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사회 모두의 어떤 노력이 함께할 때 최저 출산율 1위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벗어나야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앞으로도 예.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활동해 주시리라 예. 믿으면서 예.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예.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남풍이 불 겁니다. 제 노래 중에서 동남풍이 불 거야 라는 있으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면은 항상 뭔가 앞으로 타고 있어요. 네. 절망을 포기하는 순간, 포기를 하지 않는 순간
절망은 멀리 도망갑니다. 항상 힘을 가지고 네. 하시면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동남풍과 함께 예, 날씨가 추워지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훈풍이 그렇지. 불기를 바라면서 신믿으면 더 뛰어보세요. 그래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자녀 출산지원재단의 김영식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합계 출산율 0.92명,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인구가 줄어들고요. 노령화가 빨라지게 되죠.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 세수가 감소하고 또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들과 아울러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조금 더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담은 부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